자, 우리가 지금부터 세 번째 단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 자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문자화식을 처리하는 단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학년 1학기 때 문자화식을 조금 심화까지 혹은 응용까지 학습을 한 친구들이라면은 공부가 조금 굉장히 쉽게 끝날 수 있는 단원이 되겠고, 그때 조금 공부가 잘 안 됐던 친구들도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음 단원에 필요한 내용을 공부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가 식을 처리하는 능력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인 해법부터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기본 해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 그 다음에 뭐끼리 모아서 계산하냐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합니다. 자,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던 개념인데, 자, 1번 동류항이란 무엇과 무엇이 같은 항이다. 항인데, 자,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류항끼리는 서로 이제 딱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xy. 자, 여기서 항을 보게 되면, 자,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xy 마이너스 3x 플러스 5xy의 제곱 플러스 1에서 이제 동류, 이 각각이 다 항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호까지 포함해서 곱셈을 생략해서 나타나는 이 한 덩어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 덩어리들. 여기서 동류항, 즉 문자도 똑같고, 그죠? 차수도 똑같은 애들을 찾아본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3x가 문자도 x 하나밖에 없으면서 그 x도 한 개밖에 안 곱해져 있는, 즉 x에 대한 둘 다 1차항이 되는 거죠. x에 대한 1차항. 그래서 여기서 동류항은 우리가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3x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다른 경우를 보게 되면, 얼핏 보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4xy와 플러스 5xy의 제곱이 문자가 둘 다 xy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걸 동류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앞에 있는 거는 y가 하나 있기 때문에 y에 대한 1차 항이고, 이 뒤에 있는 플러스 5xy 제곱은 y가 지금 지수가 2죠. 얘는 그래서 y에 대한 2차항이라서 문자는 xy가 똑같이 있지만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둘은 서로 동류항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동류항을 찾아내는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는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기본적인 해법은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건데, 괄호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괄호 앞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만 있으면 그 괄호가 풀리면서, 괄호가 없어지면서 괄호 안에 있던 모든 항의 뭐가 바뀌냐면 부호가 바뀝니다.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1, 2번은 1, 2, 3, 지금 배우고 있는 1, 2, 3번 사실은 다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괄호를 지금 여기 괄호 한 개, 여기 괄호 한 개, 괄호 총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앞에 괄호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괄호가 그냥 없어지면서 3x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 뒤에 있는 괄호는 이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항이 2x와 마이너스 y라는 항이 있는데, 쟤네들이 부호가 다 바뀌면서 괄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2x였던 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였던 게 플러스 y가 되고요. 자, 이제 풀어냈으니까 괄호가 없어지니까 여기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동류항은 플러스 3x와 마이너스 2x가 있겠죠. 그래서 얘에 계산하게 되면 그냥 플러스 x 하나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y 계산해서 플러스 2y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괄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괄호가 여러 개 있는 거는 당연히 괄호가 안 있는 것부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소괄호, 자, 소괄호는 이렇게 얘로 묶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괄호, 자, 요런 가로로 묶인 게 중괄호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대괄호 순으로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주면 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 2번을 이용을 해서 괄호 안에 거부터 차근차근 풀어주면 된다. 자, 그럼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뭐 x-하고 쭉 대괄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나오고, 그 다음 소괄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먼저 소괄호 부분을, 이 소괄호 부분 안에, 즉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먼저 이 밑에다가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x는 그대로 쓰고요, 여러분들. 자, 이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죠. 그러니까 괄호를 그냥 없애도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요.
자, 풀어놓고 났더니 동류항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3x 더하기 2x가 5x가 되고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3y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 마이너스, 자, 되가로 오는 건 그대로 일단 쓰시고요. 그 다음에 2x 오는 것도 그대로 씁니다. 2x 더하기, 자, 이 중괄호 이렇게 오고요. 그 중괄호 안에 거를 계산한 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5x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다시 이 안에 중괄호를 풀어줍니다. 여기를 풀어주게 되면 물결을 딱 치고, 자, 2x에 이 괄호를 없애려고 봤더니 앞에 플러스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괄호를 그냥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면 네, 부호를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동류항을 찾아보게 되면 2x 플러스 5x가 7x가 되고 마이너스 3y는 그대로 오겠죠. 그러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x 마이너스 대괄호 그대로 오죠. 대괄호 열고 7x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고요. 이제 대괄호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괄호 앞에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기 때문에 이 괄호가 없어지면서 안에 있는 항들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7x였던 게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y였던 게 플러스 3y로 바뀌게 되고요. 그럼 x 마이너스 7x 동류항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6x, 뒤에는 3y 이렇게 되면서 이 계산식이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괄호를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처리하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기초 유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기본적으로 괄호를 풀어내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으면 괄호는 그냥 없어지고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면 괄호가 없어지면서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걸 한번 잘 기억을 하고 문제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이 첫 번째 괄호를 풀려고 봤더니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괄호는 그냥 없앨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를 봤더니 앞에 플러스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괄호도 그냥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3a라는 동류항 계산을 하게 되면 4a가 되고요. 플러스 5b 마이너스 8b는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플러스 5b 마이너스 8b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b가 된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나 혹은 이 계산이 느린 친구들은 반드시 1학년 1학기에 문자화식을 공부를 먼저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면은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앞에 괄호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 괄호 없다고 생각하고 안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꺼내시면 되겠고요. 이 뒤에 있는 괄호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항들의 부호를 바꿔서, 즉 6x는 마이너스 6x로 마이너스 2y는 플러스 2y로 이렇게 바꿔서 꺼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가 서로 동류항이죠. 마이너스 7x가 되고 플러스 3y, 플러스 2y는 플러스 5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 마찬가지. 자, 괄호 안에 몇 개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푸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이제 세 개 항이 들어가 있는데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항들을 괄호를 없애고 그냥 그대로 꺼내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으니까 괄호 안에는 저 항들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바깥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럼 플러스 2a, 마이너스 2a는 서로 없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9b, 플러스 b는 10b. 남아있는 항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오른쪽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되셨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이 조금 빨리 한번 맞춰볼게요. 자, 얘는 괄호를 우리가 바로 암산을 한번 풀어볼까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괄호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5x 더하기 3x니까 8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6y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암산으로 착착착 되신다면 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라고 스스로를 한번 칭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얘는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a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2b 플러스 4b가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6b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암산하는 게 잘 안 되시는 친구들은요, 앞에서 우리가 배운 원리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요건 기초 유형이고 충분히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암산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플러스만 있으니까 이 괄호 그냥 없애고 괄호 그냥 없애고,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x는 서로 없어지고 플러스 2y 플러스 y는 3y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플러스 2 하고 우리가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분수식의 덧셈과 뺄셈의 기초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살짝 조심할 게 있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조금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분모가 다를 때 통분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한 번에 통분을 하게 되면 얼마로 해야 되죠? 네, 6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3을 곱했잖아요. 분수식의 통분은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분자, 분모에 있는 모든 항에다가 똑같은 수를 모두 한 번씩 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3을 곱해서 6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도 3을 각각 곱해주게 되면 3x 플러스 6y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식도 지금 분모가 6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쓴 거거든요. 3에다가 2를 곱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도 모두 2를 곱하는데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그냥 2를 곱하면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은 그 숫자 2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을 같이 분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밑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 문제를 접근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가 3이고 그럼 2를 곱해서 6이 됐으니까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x와 마이너스 y에 그대로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이제 써놓고 나서 분자의 동령을 정리해주게 되면 3x 플러스 2x는 플러스 5x가 되고요. 플러스 6y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y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분은 더 이상 안 되는데 이 우리가 통분할 때도 분자 분모에는 모든 항에다가 다 똑같은 수를 곱했잖아요. 그럼 약분할 때도요, 이 분자 분모가 모두 동시에 모든 항들이 동시에 약분이 돼야지 약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약분되니까 3분의 얘는 5x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2y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세 개가 다 약분될 때만 약분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분모는 얼마로 통분이 돼야 되죠? 12로 통분이 돼야 되죠? 그 여기는 3 같은 경우에는 4가 곱해지는 거니고요. 그럼 여기하고 분자에 있는 모든 항에도 4를 곱하면 되는데 이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4를 고스란히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x에다가 4를 곱하면 8x 마이너스 y에다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y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분수를 통분을 하는데 4에다가 3을 곱해서 12가 됐겠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도 똑같이 3을 곱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9y가 되고요. 정리해보게 되면 12분의 동류항 8x 마이너스 3x는 5x 마이너스 4y 플러스 9y는 플러스 5y가 되고요. 얘들은 통분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으로 통분된다라는 건 보이시죠? 6분의 쓰시고 얘가 3을 곱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도 모두 3이 곱해지는데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생략됐다는 얘기니까 그냥 3을 그대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3을 곱하면 3x 마이너스 y에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y 이제 두 번째 통분한식을 쓰는데 3에다가 2를 곱했을 때 6이 되겠죠? 그럼 분자에 있는 모든 항에도 2를 곱하고 앞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2를 곱하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2y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y가 되고요. 자, 분모 쓰고 이제 분자 우리가 동류항 계산하면 되겠죠? 플러스 3x 플러스 2x는 플러스 5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7y 이 세 개를 동시에 나누는 약분된 숫자는 없기 때문에 저기서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자, 아래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통분은 그냥 4로 하면 되겠죠. 4 쓰시고 얘는 그냥 그대로 4가 왔기 때문에 분자도 그냥 그대로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분수는 2가 4로 통분됐기 때문에 분모에 2를 곱한 거죠. 그럼 분자에 있는 모든 항에도 모두 2를 곱할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그럼 4분의 동류항 연산하면 3a 마이너스 2a는 a가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는 플러스 3 약분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의 답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엔 괄호가 여러 개 있는 기본적인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괄호는 안에서부터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차근차근 풀어낸다. 그리고 굳이 여러 번 힘들게 다 쓰지 마시고요. 먼저 이 소괄호 부분은 먼저 물결을 칩니다. 물결을 딱 치고 밑에다가 등호를 딱 써주는 거죠. 내가 쟤를 지금부터 계산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x에 이 괄호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괄호가 없어지면서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x가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2y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걸 다시 한번 써줍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괄호 앞에 있는 걸 없애줘도 상관이 없죠. 같이 먼저 없애줄게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2i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가 그대로 오죠. 중괄호, 그 다음에 그 중괄호 안에 거를 계산한 게 우리가 마이너스 2y가 된다라는 걸 이미 공부를 끝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y는 그대로 써주고요. 이제 이 중괄호를 풀어야 되는데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류항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는 2x는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를 마이너스 3y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대괄호까지 나와 있네요. 먼저 여기다가 물결을 쭉 치고요. 자, 는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물결 표시는 수학적인 기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수학적인 기호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선생님이 이걸 매번 우리가 손으로 식을 전체를 다 쓰면서 하기에는 너무 손이 아프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서술형에서 푼다면 힘들지만 그때는 식을 모두 다 전개를 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중괄호 풀게 되면 a에 이 괄호를 풀어내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이 2a 마이너스 b가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로 나오게 되고요. 다시 는 하고 요거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요 플러스 b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죠. 2a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요. 이제 대괄호 기호도 그대로 오고요. 자, 우리가 한 부분은 안에 중괄호만 푼 거니까요. 자, 플러스 그대로 오고요. 중괄호가 오는데 자, 중괄호 안에 걸 우리가 계산한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라는 걸 공부를 한 거죠. 요렇게요. 자, 이제 다시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중괄호를 풀어야 되니까 대괄호 안에 거를 이렇게 물결을 치고 정리를 합니다. 자, 2a 그냥 쓰고요. 마이너스 b 그냥 쓰고요. 요 괄호를 없애려고 봤더니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네. 그러니까 괄호 안에 거를 그냥 그대로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2a-a가 a가 되고요. 플러스 b가 플러스 2b가 되겠습니다. 다시 쓰게 되면 는 2a 그냥 그대로 오고요. 마이너스 오고요. 대괄호 그대로 오고 그 대괄호 안에 걸 계산한 게 얘인 거였죠. 자, a 플러스 2b 요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괄호도 풀어내게 되면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바뀌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게 a. 이렇게요. 자, 그래서 괄호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연산을 많은 친구들이 복잡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방법들 우리가 필요한 것만 써서 푸는 방법을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그나마 덜 피곤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괄호를 풀어내도 같이 풀어내도 상관이 없죠.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일단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물결을 쳐서 선생님이 먼저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는 x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풀어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3x가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4y는 계산할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써주면 되겠습니다. 저 안에 게 여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정리해서 써준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칸이 조금 애매하니까 여기서 다시 쓸게요. 자, 그래서 이 괄호를 없앤 2x 플러스 y는 그냥 쓰고요. 마이너스 일단 그대로 오고요. 중괄호도 그대로 옵니다. 중괄호 오고 중괄호 안에 걸 계산한 걸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자, 됐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중괄호를 풀어야 되는데 중괄호를 풀어내게 되면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저 중괄호를 없애주면서 중괄호 안에 있는 항들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2x 더하기 2x는 플러스 4x가 되고요. x 더하기 4y, y 더하기 4y는 플러스 5y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래 문제 같이 답 확인해 볼게요. 먼저 선생님 마찬가지로 중괄호 안에 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꼴 붙여주고요. a 이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의 부호를 모두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자, 동류항은 a와 마이너스 4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2b가 중괄호 안에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다시 는 하고
자, 3a 마이너스 대괄호 그대로 오고 2a 마이너스 b 플러스 이제 여기 쓴 거죠. 선생님이 중괄호도 그대로 씁니다. 자, 중괄호 쓰고 자, 중괄호 안에 걸 계산한 게 요거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해낸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중괄호를 없애고 대괄호 안을 계산할 단계가 된 거죠. 이렇게 물결 쫙 치고요. 는 하고요. 2a-b는 그대로 쓰고요. 중괄호를 없애려고 봤더니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으니까 중괄호는 그냥 없어집니다. 안에 있는 항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괄호 없앴으니까 동류항이 생기게 되겠죠. 자, 동류항을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2a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b가 플러스 b를 만들게 되고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한 번 더 축약해서 써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애가 얘고요. 이 대괄호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a는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대괄호 열고 얘가 있는 건데 그 괄호를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이 괄호가 없애려고 봤더니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a-b. 근데 지금 뭐 조금 우리가 아직 기본기가 연습이 덜 된 친구들이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안 된다면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그냥 괄호를 하나하나 없애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풀어봤자 실수가 있거나 계산이 많으면은 좋지 않겠죠. 일단은 확실하게 본인 몸에 맞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간단하게 푸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 자체는, 이 다항식의 연산 자체는 여러분들은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을 하는 친구라면 계속 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습관 하나를 잡고 거기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빠르게 하게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식의 계산, 기초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뭐 마찬가지로 별로 다를 거는 없고요.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니까 차근차근 그냥 동류항에 2차항이 생기는 정도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괄호가 있으니까 일단 괄호를 없애줍니다. 첫 번째 괄호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괄호 없애고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을 쭉 써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있는 괄호 앞에도 플러스만 있으니까 괄호를 그냥 없애고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을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류항이 2x제곱 플러스 3x제곱이 문자가 둘 다 x고 그 차수도 2인 둘 다 x에 대한 2차항이라서 얘랑 동류항이고요. 당연히 더하게 되면 5x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x 1차항은 플러스 5x가 있는데 동류항은 더 이상 없으니까 계산되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상수항 마이너스 1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플러스 4 이렇게 써주시면 저 식을 최대한 계산한 식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 밑에 거도 한번 해보죠. 자, 밑에 거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쭉 풀어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괄호는 풀려고 봤더니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의 부호를 모두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였던 애는 플러스로 이렇게. 자, 이제 동류항끼리 2차항은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x 플러스 x는 플러스 5x가 되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뭐 2차식이건 1차식이건 다를 건 없죠. 괄호가 있으면 풀어내고 동류항이 있으면 정리하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지금 이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괄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괄호도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괄호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동류항을 찾아보게 되면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4x제곱이 되고요. 자, 1차항 뭐하고 뭐죠? 마이너스 4x와 플러스 5x죠.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네,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계산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중괄호가 있네요. 그럼 괄호를 차근차근 풀어내면 되겠고요. 중괄호 밑에다 물결 딱 치고 계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이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은 그냥 풀리죠.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x.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들 계산 싹 정리한 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2차항은 없기 때문에 그냥 3x제곱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2차항이 없는 게 아니라 3x제곱에 이 동류항이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x를 계산하면 얼마? 네,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쭉 괄호가 앞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중괄호도 있는데 그 각각의 괄호 앞에 괄호는 아무것도 없고 중괄호 앞에도 플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괄호들을 없다. 뭐야 이거? 갑자기
괄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2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중괄호 열고 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중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만 있으니까 네, 그대로 괄호를 없애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동류항 연산한 거 한번 불러볼까요? 자, 몇 x제곱이 되죠? 2x제곱 플러스 3x제곱은 몇 x제곱? 5x제곱. 자, 1차항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x, 상수항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기본 수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기본 계산 방법이 되겠네요. 자, 접근법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괄호를 풀어낸 다음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계산하세요 라고 이제 우리가 앞에 기초에서는 계산하기 좀 편한 정수식이 나왔었는데 개수들이 정수인 게 이제 막 분수가 나오네요. 어쨌든 접근 방법은 똑같습니다. 괄호를 풀어내 볼게요. 자, 앞에 괄호를 풀어내려고 봤더니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뒤에 괄호는 풀어내려고 봤더니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뒤에 괄호 안에 있는 이 항들의 부호를 모두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6분의 5x는 마이너스 6분의 5x. 자, 얘는 뭐가 되나요? 자, 플러스 2분의 3y 이렇게 되겠죠. 지금 동류항을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동류항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x 1차 동류항이 이 녀석 이렇게 빨간 밑줄 안에 그 이제 서로 동류항이고요. 그 다음에 y 1차인 동류항이 마이너스 4분의 1y.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y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얘네들 끼리끼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덧셈을 할 거고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해야 되면 뭐를 해야 되죠? 네, 통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x 1차항은 분모를 뭐로 통분하면 되나요? 6으로 통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색 x 1차항 부분을 분모를 6으로 통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쟤는 6분의 몇 x? 네, 6분의 4x. 얘는 자,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y 1차항은 분모를 뭐로 통분하면 되나요, 여러분들? 4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y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플러스 2분의 3y는 플러스 4분의 몇 y? 네, 6y.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갑자기 얘 다음에 원래는 얘가 왔는데 갑자기 얘 다음에 얘를 먼저 썼죠. 우리가 항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자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조금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동류항끼리 나오도록 식을 바꿔서 순서를 써봤습니다. 자, 항들끼리는 자리가 얼마든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괄호를 다 풀어냈을 때요.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6분의 4x 마이너스 6분의 5x 계산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6분의 1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y 플러스 4분의 6y는 계산하면 플러스 4분의 5y. 자, 이 녀석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 하셨더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이제 그냥 괄호 안에 항이 3개 있는 애가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와는 다르게 괄호 앞에 부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2라든지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부했던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는 거죠. 괄호 앞에 어떤 숫자가 이렇게 통째로 곱해져 있는 건 그 숫자를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에다가 곱해주면서 괄호를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가 3의 2에 곱해지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6, 문자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에 분배가 되면 플러스 얼마? 2b. 자, 그 다음 플러스 3에 분배될 때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 괄호를 풀어내려면 마이너스 3을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에다가 분배를 해야 되죠. 자, 한번 쭉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자, 차근차근. 여기에 먼저 분배되면 얼마가 되나요? 플러스 6a. 그 다음 분배된 거는 네, 마이너스 9b. 자, 그 다음 이렇게 분배된 건 얼마가 되죠? 플러스 12. 예,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합니다. A 1차항이 있는지 뒤에서 쭉 볼까요? A 1차항,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6a, 플러스 6a 서로 계산하면 그냥 없어진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있는 B 1차항이 뒤에 더 있는지 봤더니 여기 있는 마이너스 9b가 또 B 1차항이죠. 그래서 플러스 2b, 마이너스 9b를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7b가 되고요. 얘도 계산했으니까 헷갈리는 건 지워줍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6 플러스 12를 계산하면 플러스 6 하고 우리가 이렇게 괄호 앞에 어떤 숫자가 있을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 식을 처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 밑에 문제를 바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분자가 2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분수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분자의
분자에 있는 모든 항의 부호를 바꾼 다음 이 마이너스를 그냥 플러스로 써주시고 나서 계산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하겠다라고 선생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떤 말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딱 봤더니 일단은 분수의 덧셈 뺄셈이에요. 그쵸? 근데 분모가 다르네요.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는데 분모가 다르면 뭐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통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식은요, 분모를 어떤 숫자로 통분하면 될까요? 그렇죠? 6으로 통분을 하면 되겠죠? 6으로 통분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선생님 얘를 6으로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6분의 자, 분자는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자, 분모에 곱하기 2를 해서 분모 통분을 6으로 한 거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그 분수는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분자에도 곱하기 2를 하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건 분자는 얘가 분자인 게 아니라요. 여기가 통째로 분자이기 때문에 괄호가 쳐져 있고 거기에 곱하기 2를 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괄호가 저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기가 분배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 통분하는 방법은 분자 분모에 있는 모든 항에다가 똑같은 수를 한 번씩 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6으로 통분을 하려면 이 3에다가 2를 곱해야 되니까 6이 되고요. 그럼 분자에 있는 모든 항에도 2를 곱해서 5x에다가 2를 곱하면 10x 마이너스 3y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y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통분도 하고 부호도 바꿔야 되는데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선생님 통분 먼저 할게요. 자, 6분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3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분자에 있는 모든 항들이 3배가 돼서 3x 마이너스 몇 y? 그렇죠. 6y가 되고요. 자, 얘는 더하기 6분의 6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얘는 6분의 하고 이렇게 쭉 쓰시고요.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0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이게 더하기로 바뀌면서요. 이 분자에 있는 모든 항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미 더하기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 이 뒤에 있는 분수식의 분자의 부호를 모두 바꿔주면 되겠다. 더하기 하고 나서 이 플러스 3x가 오는데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는 플러스 6y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계산을 한다면 플러스 다음에 바로 마이너스 3x가 오니까 이 플러스는 의미가 없구나 라고 지워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시게 되겠죠. 플러스 6x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분자의 동류항만 볼게요. x 1차 항 뭐하고 뭐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10x 마이너스 3x 대답하신 거 잘 하신 거예요. 뒤에 하나 더 있네요. 큰일 날 뻔했다. 플러스 6x까지. 그럼 다 계산하게 되면 자, 10x 플러스 6x가 16x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3x까지 계산하게 되면 13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y 1차 항 보고 봤더니 마이너스 6y 플러스 6y가 서로 없어지는 형태고요. 더 이상 쓸 게 없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그냥 6분의 13x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분모는 얼마로 맞춰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12로 맞춰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분수식에는 분자 분모에다가 모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불러볼까요? 분모는 12, 분자는 이 각각에 있는 모든 항에다가 3을 곱하면 6x 플러스 3y. 자, 일단 통분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쓰고요. 자, 두 번째 이 분수식을 우리가 통분하면 분자 분모에 4를 곱해야 되죠. 분모는 우리의 목적대로 12가 되고요. 분자는 얼마가 되는지 불러볼까요? 네, 4x 마이너스 y. 자, 이제 분모 하나로 쭉 써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6x 플러스 3y. 그럼 뒤에 있는 분수식을 합치려고 봤더니 앞에 마이너스만 있네. 그럼 이제 플러스가 되고 얘네들은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y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어있는 부분 부호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분자에 있는 동류항을 처리할 차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x 동류항이 마이너스 4x가 돼서 계산되면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y 1차 항이 뭐하고 뭐가 있죠? 플러스 y 플러스 3y
플러스 y가 있으니까 플러스 4y가 되겠네요.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분을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분자 분모를 통분할 때도 분자 분모에 똑같이 모든 항에다 다 똑같은 수를 곱해줬죠. 약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어떤 분수식이 약분이 되려면 분자 분모에는 모든 애들이 동시에 다 약분이 돼야 됩니다. 모든 항들이요. 간혹 가다가 요렇게 약분돼서 여기가 6이구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모든 항이 다 동시에 약분이 되는 겁니다. 저거 세 개를 모두 다 숫자 2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12를 2로 나눈 건 6이 되고 2x를 2로 나눈 건 x가 되고 플러스 4y를 2로 나눈 건 2y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식의 형태가 이렇게 1창 x 1창 y 1창을 따로 쓴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분모가 둘 다 6이라서 한 번만 쓴 거잖아요. 얘는 사실 그럼 6분의 1x 더하기 6분의 2y를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x의 계수 a는 이 식에서는 6분의 1이 우리가 찾는 a가 되겠고 여기가 우리가 찾는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는 b분의 a는 얼마냐? 얘는 우리가 사실 나눗셈을 간단하게 나타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b 나누기 a를 간단하게 나타낸 거고요. a는 지금 6분의 1이죠. 자, 나누기 6분의 2인데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역수로 바뀌게 돼서요.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 문제의 답은 2분의 1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분수식의 처리가 될 텐데요.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드리게 되자면 여기서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찾는 지금 b분의 a가 그렇죠? 둘 다 분수잖아요. 여기는 b 대신에 우리가 찾은 6분의 2를 집어넣고 여기는 a 대신에 우리가 찾은 6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분모에도 분수, 분자에도 분수,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번분수라고 부릅니다. 번분수. 자, 번복된 분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번분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요. 요렇게 안에 있는 걸 곱한 게 분모가 되고요. 요렇게 바깥에 있는 걸 곱한 게 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곱한 건 12. 분자는 요렇게 곱해서 6이 돼서 약분해서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번분수는 알아둬서 나쁠 건 따로 없어요. 이 번분수만 따로 번분수다 라고 이름을 하고 개념처럼 공부하는 건 사실은 고등학교 때 유리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고 중학교 때는 따로 이거를 개념처럼 다루는 부분은 없는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중학교 수준에서 분수분의 분수꼴의 식은 쟤를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나눗셈 개념으로 바꿔서 곱하기 역수로 바뀌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네, 난 좀 저거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우리 원리대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수 및 상수항을 찾는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핵심 내용부터 읽어볼까요? 1번. 자,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상수항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고요. 자,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 문자에 뭐라고 부른다? 계수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한번 봐보죠. 그럼 이 식은 항이 지금 총 이렇게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7 3개가 있는데 3개 항이 있는데 저 3개 항 중에서 상수항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플러스 7이 이게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식에서 x제곱의 계수를 물어봤다면 x제곱이라는 문자가 있는 항에서 그 x제곱을 제외하고 나는 나머지 부분, 2가 이 식의 x제곱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y 1차 항의 계수는 이 식에서 얼마일까요? y 1차 항은 여기가 있고요. 거기서 y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4가 이 식의 y 1차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걸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러한 항 하나로 이루어진 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기에서 y의 계수는 얼마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어본 문자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읽으면 됩니다. 그럼 저 항에서 y의 계수는 마이너스 4x의 제곱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우리 배운 원리대로 꼭 계수라고 그래서 숫자만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저기에 있는 마이너스 4x제곱 y라는 항에서 x제곱의 계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x제곱을 지우고 나머지 두 개를 붙여서 그대로 쓰시면 마이너스 4y가 x제곱의 계수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다 했던 부분인데 혹시나 사람이라는 건 까먹은 게 당연한 거니까 까먹었을까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 다음 복잡한 식을 계산했을 때 a의 계수와 상수항을 각각 구해서 더하라.
자, 식작지는 푸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는 식이네요. 자, 첫 번째 괄호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괄호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괄호 앞에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에다가 마이너스 3을 분배를 이렇게 쭉 곱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3이 곱해지면 얼마가 되죠? 네, 플러스 3a. 남은 걸 쭉 불러볼까요? 네, 마이너스 6b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 1차 항을 찾아볼까요? 뭐가 있나요? 네, 6a와 플러스 3a가 서로 a 1차로 동류항이고요. 계산하면 네, 9a가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는 일단 계산해놓고 나서 쓸게요. 네, 이제 b의 1차 항은 뭐가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6b 계산 동류항 계산한 게 마이너스 11b, 그리고 상수항 계산한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1을 계산한 얼마? 그렇죠,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a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a를 가지고 있는 항을 쭉 봤더니 플러스 9a가 있죠. 여기서 a의 개수는 문자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9가 a의 개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죠. 네,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20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괄호를 먼저 풀어낼게요. 첫 번째 괄호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괄호 없애고 쭉 쓰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괄호 앞에는 마이너스만 있네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의 부호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x 1차항을 얘기를 해볼까요? 뭐하고 뭐가 있죠? 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가 있습니다. 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5x가 나오겠죠? 자, 이제 y 1차항 플러스 4y 플러스 3y 계산한 게 플러스 7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계산한 게 얼마? 네,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합인데, 자, x 개수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저기서 x의 개수 얼마? 그렇죠? x를 가지고 있는 항을 봤을 때 x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읽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5고요. 자, 상수항은 얼마인가요? 상수항은 뜻이 뭐였죠?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죠? 네. 항이라고 하는 건 항상 부호까지 가져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8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선생님 합인데 왜 플러스가 없어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8을 더하는 식인데, 우리가 1학년 때 이렇게 부호가 연달아 붙어있는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하나로 바뀐다 그랬죠? 자, 계산하면 답이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대표 유형 두 번째 유형의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다루는 유형을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 유형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2차식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차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먼저 볼까요? 자, 식을 이루고 있는 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식을 그 문자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식의 차수를 어떻게 결정한다라고 1학년 때 문자식에서 공부했냐면, 그 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게 그 식의 차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런 식이 있어요. 자, 항을 볼까요? 자,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 몇 차 항인가요, 여러분들? 얘는 3차 항입니다. 항의 차수는 거기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고요. 보시게 되면 x가 2개, y가 하나 곱해져 있기 때문에 쟤는 3차 항이고요. 그럼 얘는 몇 차 항? 2차 항. 얘는 1차 항.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몇 차식이냐면, 이 식을 이루고 있는 차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게 3차이기 때문에 3차식이 됩니다. 이 식은 3차식이에요. 근데 만약 이렇게 물어봅시다. 저 식은 x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뭐뭐에 대한 어느 문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때는 그 녀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숫자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문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을 다시 x에 대한 몇 항인지 보면 x만 세면 되는 거죠. x가 2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한 2창이고 y는 문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항은 x에 대한 1창이고요. 얘는 x가 없죠.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으로 판단을 할 때는 그냥 상수항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얘는 원래 상수항이었고요. 그래서 이 식은, 식 자체는 원래는 3차식이지만 이 식은 x에 대해서는 2차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이 그냥 몇 차식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그 식이 어느 문자에 대한 몇 차식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그냥 문장 하나하나가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 중 x에 대해서 2차식을
구분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부터 x만 살펴볼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느 식에 관한 정보를 파악을 할 때는 그 식이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바꾼 다음에, 즉 동류항 연산을 다 끝낸 다음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더 이상 계산될 여지가 없죠. 그리고 지금 x에 대한 2차항이 여기에 있고 이게 가장 높은 거니까 x에 대한 2차식이 맞습니다. 자, 2번 마찬가지 더 이상 동류항 계산 안 되고 x 2차 상수 1차 상수니까 얘는 2차식이 맞죠. 가장 높은 게 2차니까요. 자, 다음 3번 보게 되면 동류항 연산이 이 마이너스 5x 플러스 5x가 서로 없어지면서 그냥 이 식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3이 되고요. 이 식 자체도 x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x에 관해서 2차식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 4번과 같은 케이스인데, 차수의 정의는 뭐냐면 항의 차수는 그 항의 곱해진 문자이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이 항을 식을 다시 플러스하게 나타내게 되면 1 나누기 x 요걸 줄여 쓴 게 x제곱분의 1이고, 저거는 x가 두 개 곱해진 게 아니라 두 개 나눠진 거기 때문에 저거는 2차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차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차수가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경우 차수가 정의되지 않는다,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간단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용어는 배제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차수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저게 2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네, 4번은 틀린 말 아니고요. 자, 5번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요.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 식에 관한 정보, 뭐 개수라든지 차수라든지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괄호를 풀어내야 되겠죠. 첫 번째 괄호를 풀어내게 되면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괄호는 앞에 마이너스만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있었던 것 같은 x의 제곱이 서로 이렇게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은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랑 같아지게 되면서 이 식은 x에 대한 2차식이 아니라 가장 높은 게 1차항이기 때문에 1차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식이 아닌 건 여기는 4번 분모의 문자가 있는 것과 5번 정리했던 2차항이 사라지는 두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2차식인 것은,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2차식인 걸 찾을 때는 식을 최대한 정리를 한 다음에 살펴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그리고 어느 문자에 관한 2차식인 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식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문자가 하나 있으니까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몇 차식? 가장 높은 게 1차항이니까 1차식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더 이상 계산되는 거 없죠. 동류항이 없고 가장 높은 게 3차, 그 다음 2차니까 얘는 몇 차식? 네, 3차식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3번은 이 괄호의 바깥에 곱해진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분배를 해놓고 나서 식을 간단하게 해놓고 나서 보아야 되겠죠? 그럼 이거 분배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네, 6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x니까 9x가 되고요. 얘는 x에 대해서 가장 높은 게 2차항이 있으니까 2차식이 맞겠습니다. 자, 4번 정리 한번 해보죠. 정리할 게 있죠.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괄호 풀어내주고요. 이렇게 얼핏 보면 2차항이 있어서 맞는 것 같지만 계산해봤더니 서로 사라지면서 2만 남는 식이 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네, 그냥 상수항이 존재하는 식이 되겠고요. 이 식의 차수는 몇 차식이 될까요? 네, 차수는 없죠. 네, 0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5번도 괄호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괄호 앞에 플러스 2가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항에 모두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y에다가 플러스 1을 곱하면 플러스 2y,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정리해봤더니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서로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남는 건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요것도 1차항, 요것도 1차항.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수는 1차항이 되면서 이 식도 1차식이 되겠습니다. 2차식인 걸 찾는 거니까 답은 3번 하나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의 기본을 한번 해보죠. 자, 뭐 2차식이라고 덧셈과 뺄셈이 특별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먼저 괄호를 풀고 누구끼리? 계산되는 누구끼리? 그렇지. 동류항끼리. 자, 동류항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동류항이란 무엇과 무엇이 같은 항이다?
무엇과 무엇? 문자와 차수. 네, 대답이 탁탁탁탁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밑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히 해서 x제곱의 계수와 상수항을 더해봐라. 자, 일단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괄호를 풀어내서 동류항 정리를 하라,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괄호를 풀어내려고 봤더니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괄호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 괄호는 앞에 마이너스만 있기 때문에 네,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의 부호를 쭉 바꿔서 마이너스 4x제곱은 플러스 4x로,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로, 플러스 11은 마이너스 11로 바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없앴기 때문에 동류항을 찾아서 계산하면 되고요. x 2차항이 여기에 하나 있고 계산하면 몇 x제곱? 네, 11x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 1차항 계산하면 얼마 되나요, 여러분들? 네, 마이너스 6x 플러스 x 계산된 마이너스 5x가 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5 마이너스 11이 계산된 마이너스 6이 오겠습니다. 이 녀석의 x제곱의 계수, x제곱의 계수는 x제곱이 있는 항을 먼저 찾아야 되고, x제곱항은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x제곱의 계수, 어떤 계수를 찾을 때는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x제곱의 계수는 여기서 x제곱을 제외한 얼마? 네, 11. 얘가 x제곱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말 그대로 숫자만 이루어진 애가 되겠죠, 상수항. 자, 이 문제는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x제곱에서 11과 마이너스 6을 더하게 되면 답이 5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라. 자, 무슨 말이죠? 지겹게 나오겠죠? 괄호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라. 괄호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괄호는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괄호 없어지면 되고요. 괄호 없이 쓰면 되고요. 뒤에 괄호는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괄호 안에 부호를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불러보세요. 뭐가 나오죠? 그렇죠. 처음엔 플러스 2x제곱, 다음은 마이너스 5x, 다음은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는 쓰시면 되겠죠. 앞에 시계랑 뒤에 시계는 똑같을 거니까 등호 사용하시면 되고요. 동류항 연산하면 되는데 x 2차항 계산한 게 얼마인가요? x제곱 플러스 2x제곱 해서 3x제곱이 되고요. x 1차항은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 즉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상수항을 계산한 게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x제곱의 계수를 찾아볼까요? x제곱의 계수는 정리를 끝낸 식에 x제곱이 있는 항에서 그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부분이 되겠죠. 나머지 숫자 부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수는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만 지금 계수가 숫자인 거죠. 어쨌든 x제곱의 계수가 되겠고요. 상수항은 이 식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항들 중에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이든 계수든 부호까지 항상 통으로 가져가세요.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계수와 상수항을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제곱의 계수는 3이고 상수항은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이 문제의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분수식, 조금 더 복잡한 분수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을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분수식끼리의 덧셈은 당연히 통분을 해야지 가능한 거죠. 분모를 맞춘다는 얘기고요. 분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분자의 모든 항에 부호를 바꾼 다음에 덧셈을 한다. 우리가 기초용에서 학습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부터 봐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커다란 두 개의 덩어리의 분수식이 있습니다. 자, 통분을 얼마로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6으로 해야 되죠. 자, 그럼 6분의 자 하고 나서요. 6분의 하고 나서 한꺼번에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이제 우리가 기초 단계는 아니니까 6분의 쫙 그으시면 되고요. 자, 이 분수는 분모에 3을 곱했잖아요. 즉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분자에 있는 3개의 항에도 모두 3을 곱합니다. 그럼 x제곱은 3x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플러스가 올 때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가 3일 때는 6으로 맞추려면 2를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도 다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이 부호가 그대로 여기 오고요. 여기 전체 2가 곱해지기 때문에 2하고 괄호 열고 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배한 과정까지 한꺼번에 한 거를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래 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게요. 그럼 6분의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되고요. 이 괄호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 2가 이렇게 다 분배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처리하게 되면 6분의 위에 분자의 동류항 처리할까요? 3x제곱 플러스 2x제곱 계산한 게 5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x 계산한 게
4x 계산한 게 마이너스 7x. 자,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계산한 게 플러스 7 이렇게 돼서 네, 더 이상 간단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한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녀석도 분모는 얼마로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자, 6으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요? 자, 6으로 쭉 하고요. 자, 여기에는 2를 곱했죠? 그럼 여기는 모든 항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를 곱하게 되면 자, 4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이 되고요. 여기는 얼마를 곱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3을 곱했죠? 그럼 여기에다가도 모두 다 3을 곱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부호가 바뀌면서 플러스 9x, 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이제 분자에 있는 동량을 계산해 주시면은요, 2차항이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이 있죠? 계산하면 얼마 되나요? 그냥 플러스 x제곱. 자, 1차항 계산한 건 마이너스 10x 플러스 9x니까 마이너스 얼마? x. 자, 상수항 계산한 건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 되면서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나게 되면 네, 더 이상 뭐 할 게 없네요. 그죠? 예, 이 정도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의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식의 계산의 기본 수준의 대표형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이제 대표형이라고 해서 다를 건 별로 없고요. 우리가 기초에서 했던 것보다 그냥 조금 더 항이 많고 복잡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접근법은 똑같죠. 일단 우리가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 순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괄호를 풀 때마다 괄호 안에서 뭐가 생기게 되면 네, 동류항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 괄호를 풀 때는 당연히 뭐를 이용을 해요? 네,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낸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별거 없다,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소괄호를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해 보게 되면 일단 여기 있는 항들은 그대로 오고요. 2x 마이너스 5x 제곱, 여기는 이 괄호를 풀려고 봤더니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부호를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동류항이 있는지 봤더니 2차항이 이렇게 서로 동류항이 있죠?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x 제곱이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 한번 써볼까요? 자,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쓰시고요. 자, 3x 마이너스 대괄호 열고 그대로 쓰는 거죠.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자, 중괄호가 오고 그 중괄호 안에 계산된 게 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중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다 다시 물결 치고 대괄호를 한번 정리를 합니다. 는 쓰고요. 얘네들은 그대로 오면 되겠죠. 1 마이너스 3x제곱. 자,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중괄호가 풀리면서 부호가 바뀌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풀어냈으니까 동류항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제곱이 서로 없어지죠. 그 다음에 1차항이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1 플러스 1 계산돼서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다시 쓰게 되면 그대로 오고요. 3x 마이너스 대괄호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이제 대괄호만 풀어내면 되는데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3x 괄호 풀리면서 안에 이렇게 부호 바뀌면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연산하게 되면 5x 마이너스 2 하고 정리가 돼서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은 수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시 힘들게 쓸 필요 없이 문제에다가 중괄호 안에다 물결 치고 처리를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이 소괄호를 풀어내려고 봤더니 앞에 마이너스만 있네. 그럼 부호만 바꿔서 쭉 쓰시면 되겠고요. 자, 풀어냈으니까 동류항 찾아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가 얼마? 마이너스 7x. 자, 그럼 y 1차항은 얼마가 되죠? 플러스 3y 플러스 2y니까 플러스 5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전체를 다시 한번 써보죠.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대괄호 열고 x 플러스 4y까지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까지 그대로 쓰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안에 정리한 위의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게 되면 이 중괄호 이렇게 한 번 더 쓰지 않고도 바로 암산이 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반드시 이렇게 약속을 지켜가면서 합니다. 암산 되시고 정확도가 충분히 있는 친구들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물결 치고요. 자, 플러스 x 그냥 일단 오죠. x 플러스 4y 오고요. 중괄호를 풀려고 봤더니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부호만 바뀌면 플러스 7x 마이너스 5y가 되고요. 동류항이 생겼겠죠. 자, x 플러스 7x가 8x를 만들고 플러스 4y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y를 만듭니다. 자, 그럼 얘는요 우리가 물론 다시 써도 되죠. 그럼 7x하고 마이너스 있고 그 괄호 안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괄호가 풀리면서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구나 라고 암산이 되시면은 하시면 돼요. 그럼 7x 마이너스 8x 플러스 y 요렇게요. 굳이 괄호 한 번 더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얘하고 계산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동량이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여기가 이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 네모에 알맞는 식 구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알맞는 네모식을 구하는 문제 수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네모를 구할 때는 어떤 식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건 이항입니다. 이항. 자, 이항이 뭐죠? 자, 우리가 집을 옮기는 걸 이사라고 하죠. 항을 옮기는 걸 이항이라고 해요. 등호의 한쪽 편에서 다른 쪽 편으로 항을 옮기는 걸 이항이라고 하고, 이항을 하게 되면 그 항에 뭐가 바뀐다고 학습했죠? 부호가 바뀐다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본격적인 공부는 기억이 안 나시는 친구는 1학년 1학기의 이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를 다 1학년 1학기 또 이미 다 올려놨기 때문에요. 지금 1학년 문자식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요,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도 잘 이해가 절반 이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문자식부터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이항을 사용할 거다. 자, 무슨 말이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식에서 네모 안에 알맞는 말은, 이 주어진 식을요, 이 네모를 빼고 다 반대편으로 옮겨서 이 식을 네모는 꼴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하나의 항, 얘도 하나의 항. 모르는 건 그냥 통째로 하나의 항으로 다루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식 자체도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는 있고 항. 그래서 지금 이 등호의 좌변, 즉 이 등호의 왼쪽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네모만 내비두고 나머지는 다 일로 이사 보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대로 왼쪽에는 네모만 남겠고요. 얘네들은 원래 있던 애들이니까 써줍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b. 그 다음에 여기는 4a가 1로 넘으면서 마이너스 4a, 이항되면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b가 1로 넘으면서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이제 여기 지금 동류항이 생기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5a, 플러스 2b, 마이너스 b는 플러스 b가 되면서 우리가 찾는 네모는 얘랑 똑같은데 그게 얘랑 똑같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네모식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b가 된다라고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개미 콧구멍만큼 음용이 조금 된 문제기는 한데 네모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이 항을 하기에 앞서서 괄호를 풀어내고 항들을 쭉 나열을 해야 됩니다. 물론 괄호를 통째로 옮기는 이항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식이 익숙해지면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괄호를 풀어내게 되면 이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럼 괄호가 없어지면서 괄호 안에 있는 항들 마이너스 4a 플러스 b, 마이너스 네모가 모두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2a 원래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가 바뀌어서 플러스 4a 마이너스 b 플러스 네모가 되고요. 이게 우변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요렇게요. 자, 이제 여기서 동류항이 계산이 되니까 먼저 처리를 하셔도 되고 옮겨서 한꺼번에 처리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얘를 계산을 처리해 놓을게요. 6a라고요.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등식의 왼쪽에 좌변에 6a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b라는 녀석과 플러스 네모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네모를 찾는 거니까 네모는 꼴로 고치고 우변에 원래 있던 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는 이 항들이 이항된 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b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b가 되고 플러스 6a가 넘으면서 마이너스 6a가 되고요. 그럼 플러스 12a 마이너스 6a를 계산해서 플러스 6a가 되고 마이너스 8b 플러스 b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7b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 녀석이 우리가 찾는 네모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한글로 표현된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다 어떤 식을 구하는 유형 네 번째 문제를 풀고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봤던 유형처럼 식 자체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얘처럼 한글로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한글로 표현되는 문제는요, 그 한글을 먼저 그대로 식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겨 볼게요. 여기에다가 다항식 a를 더하면, 자,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저 기억을 식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얘가 된다까지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아이고 6x인데 6a를 썼네. 마이너스 6x 플러스 1에 a라는 식을 더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게 기억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항식 b를 빼면 얘가 된다라는 걸 식을 표현 한번 해보게 되면, 니은 부분은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에서 b를 뺐더니 뭐가 된다? 3x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이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억과 니은은 이제 식으로 표현을 했고, 저 식을 풀어서 a, b를 찾아서 두 개를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a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위에서 우리가 얘를 a를 구한다는 얘기는 a는 꼴로 고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등식의 좌변에 있는
이 4개의 항들 중에서 A만 내비두고 나머지는 다 반대편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변에 있던 애들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애들 이항을 시키는데 2x제곱이 일로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x는 플러스 6x로 이항되고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등식의 우변에 있는 동류항을 처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고 플러스 x 플러스 6x가 플러스 7x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저게 우리가 찾는 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b를 구할 건데요. 지금 이게 위에 있는 기억이랑 살짝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 b라는 애를 내비두고 얘네들을 이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하는 건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마이너스 b만 내비두고 이항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b는 일단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3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이 항들이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이항되면서 갖는 값을 써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x제곱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5x가 넘어와서 플러스 5x 플러스 3이 넘어와서 이항돼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동류항 연산을 해볼까요? 3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은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고요. 일단 1차항 플러스 5x 쓰고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3 계산한 게 마이너스 2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한 얘가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라는 거예요. 식 자체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b는 얘인 거니까요. 그럼 b는 뭘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 좌변거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줬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의 부호를 모두 다 바꿔주게 되면 되겠죠. 그럼 얘 부호 바꾸면 b가 되고 여기 있는 애들 부호 다 바꾸게 되면 b는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우리가 a 더하기 b는 자 a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네 요게 a죠. 네 써볼까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 a 더하기 b를 통째로 하는 거고 식을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쳐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원래 식은 원래대로 한다면 괄호 쳐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자 b를 이렇게 씁니다. 자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제 괄호를 풀어내는데 어차피 둘 다 괄호 앞에 지금 플러스만 있거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괄호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제곱이 서로 없어지고요. 플러스 7x 마이너스 5x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서로 없어지고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하게 되면 그냥 2x라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한글로 써진 부분을 식으로 선생님이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조금 빨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a를 더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어쨌든 a, b를 따로 구해야 될 거기 때문에 a는 꼴로 정리할게요. 그럼 a는 자 일단 우변에 있는 이 녀석은 그대로 한번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좌변에 이 항들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되고 동류항 처리하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마이너스 4x제곱 자 1차항은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들? 네 5x가 되고요. 상수항은 얼마가 돼요? 네, 플러스 3 이렇게 구해내신 거면 잘 했습니다. 자 다음 식을 나타내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b를 뺐더니 얘가 나오더라. 자 이거 표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에서 b를 뺐더니 뭐가 나오더라? 자 8x 플러스 3이 나오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을 옮기는 거니까 이게 갑자기 플러스 b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랬죠. 항들은 이렇게 4개가 있고 마이너스 b항만 내비두고 자 우변에는 이거 8x인데 8만 썼다. 큰일 날 뻔했네. 자, 8x 플러스 3 우변에 있는 식은 그대로 써주고요. 이 좌변에 있는 애들이 넘어간 걸 쓰면 되겠죠. 7x제곱이 이항돼서 플러스 7x제곱이 되고 플러스 9x 이항돼서 마이너스 9x 플러스 2 이항돼서 마이너스 2 동류항 처리합니다. 지금 2차항을 봤더니 2차항은 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쓰시면 되고요. 자 1차항은 플러스 8x 마이너스 9x니까 계산해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계산해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한 게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b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네들의 부호를 모두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자 a는 a 더하기 b는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 왼쪽에다 써주고 a는 구해봤더니 여기 있죠. 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고 자 문자 안에 식을 대입했기 때문에 대입할 때는 원래 항상 괄호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식을 쓰는 거니까 어차피 괄호가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알겠지만 우리가 식을 쓰는 과정이고 공부하는 학습 단계니까 손이 아파도 한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 b 대신에 얘가 이제 식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괄호가 쳐지면서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 괄호 없애면서 처리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괄호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거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럼 2차항 동류항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7x제곱이 마이너스 11x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5x 플러스 x는 플러스 6x가 되고요.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화 유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빨간색 문제는요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에 속하고, 혹시나 지금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한번 우리가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빨간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고요. 아시겠죠?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친구들에 따라서 빨간색은 듣지 마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듣고 이해가시면 너무 좋은 거고요. 아, 내가 이걸 이해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고 스스로 칭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안에도 네모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냥 일단 접근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괄호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하셔서 마지막 괄호까지 풀어낸 다음에 네모 문제는 네모 빼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였죠. 네, 그렇게 해서 네모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중괄호부터 풀어볼까요? 자, 풀어보게 되면 자, 2a 플러스 b 하고 괄호 안에 네모밖에 없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네모가 됩니다. 더 뭐 동류항도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일단 7a가 그냥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대괄호도 그대로 오고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고 중괄호 열리고 2a 플러스 b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되고요. 그죠? 중괄호 대괄호. 이게 5a 플러스 b. 이제 이 대괄호 안을 처리하면 되고요. 그럼 얘는 3a 마이너스 4b 앞에 는 써야 되겠죠?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의 부호만 바뀌면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네모는 플러스 네모. 자, 괄호 한번 풀어냈으니까 동류항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계산하고, 자, 3a 마이너스 2a a 계산되고요.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b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5b 플러스 네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다시 쓰게 되면 7a 하고 마이너스 대괄호 열리고 대괄호 안에 거 계산한 게 여기고 이거인 거죠. 그래서 a 마이너스 5b 플러스 네모가 되고요. 대괄호 닫히고 이게 우변은 계속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아직 우변은 변할 내용이 없으니까요. 제 대괄호 풀어냅니다. 조금 올려볼까요? 네. 그럼 7a 하고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얘네들이 부호가 바뀌면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5b 마이너스 네모는 5a 플러스 b. 자, 괄호 풀렸으니까 동량 확인해야 되죠. 7a 마이너스 a는 네, 6a가 되고 플러스 5b 마이너스 네모는 마이너스 5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유형이랑 이제 똑같아진 거죠. 괄호가 없는 네모만 있는 거. 그래서 이 좌변에 마이너스 네모라는 항만 내비두고 나머지 애들은 다 옮깁니다. 그럼 좌변에 등호의 왼쪽에는 마이너스 네모만 남고요. 우변에 원래 있던 항은 써주고요. 얘네들이 이사 온 부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6a가 2항 돼서 마이너스 6a가 되고 플러스 5b가 1로 이사 오면서 2항 되면서 마이너스 5b가 됩니다. 동류항 계산하는 거죠. 5a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네모. 우린 네모를 구하는 거고요. 자, 모든 항의 부호를 다 동시에 바꿔주면 등호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네모를 플러스 네모로 바꿨으니까 얘네들도 부호를 다 바꾸면 a 플러스 4b. 이게 문제가 요구하는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는 식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괄호가 여러 개 있는 걸 풀어내는 걸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서 쫙 괄호까지 풀어내서 싹 나열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네모만 내비두고 반대편으로 이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열심히 해보셨나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쟤를 기억식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은 이 기억식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 중괄호 부분만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자, 는 하고요. 얘는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2a. 소괄호 안에 네모와 플러스 b가 있고 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소괄호가 풀리면서 쟤네들이 부호가 바뀌면서 나온다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기억식을요. 밑에다가 전체식으로 다시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 쭉 쓰시면 되죠. 5a 마이너스도 그대로 오고 대괄호도 그대로 옵니다. 자, 3b 마이너스 a
자, 마이너스 쓰고 중괄호 열리고 그 중괄호 안에 거 계산한 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b 중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 이게 4a 마이너스 6b. 이제 다시 대괄호 안을 처리하면 되죠. 물결 치고 는 쓰고 자 3b 마이너스 a. 자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중괄호 안에 있는 항들이 부호가 바뀌면서 괄호가 풀립니다. 플러스 a 플러스 네모 플러스 b가 되고요. 괄호 풀어내면 항상 동류항이 더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계산해내야 되죠. 플러스 2a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로 계산되고요. 플러스 3b 플러스 b가 플러스 4b로 동류항 연산이 되고 네모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 그냥 그대로 써볼까요? 자 5a 그대로 오고요.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요. 대괄호 그대로 오고 대괄호 안에 거 이 물결친 부분 정리한 게 지금 이쪽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4b 플러스 네모 대괄호 닫고 이게 얼마다? 우변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4a 마이너스 6b다. 다 왔네요. 이제 대괄호 한 번만 더 풀면 되겠습니다. 대괄호 앞에 지금 이 마이너스만 있으니까요. 저 대괄호가 없어지면서 대괄호 안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바뀌면서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a는 마이너스 a로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4b로 플러스 네모는 마이너스 네모로 는 하고 우변 그대로 써주고요. 자 이제 우리는 네모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이거를 계산해서 4a라고 해서 넘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 얘를 다 넘겨서 그때 계산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계산 미리 해놓을게요. 일단은 목적대로 마이너스 네모만 남겨두고요. 는 하고 우변은 원래 있던 항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안되겠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좌변에 있는 계산된 동류항과 마이너스 4b 즉 네모와 상관없는 애들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그럼 플러스 4a는 넘어와서 마이너스 4a가 되고 마이너스 4b는 넘어와서 플러스 4b가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4a 마이너스 4a 서로 없어지고 마이너스 6b 플러스 4b가 계산돼서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이건 너무 쉽게 풀리네요. 마이너스 네모가 마이너스 2b니까 우리가 찾아내는 2b는 그냥 네모는 플러스 2b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5번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는 문제.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바르게 계산한 식 구하기 기본 수준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접근법은 1번 실제 문제에서 이 문제는 항상 문제가 뭐 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뭐 했다라는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했다라는 거에 현혹되지 말고 문제에서 실제로 한 계산을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잘못했든 잘했든 문제에서 한 녀석을 식으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1번에서 구한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네모식을 구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바른 계산, 문제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바른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어떤 접근법인지 저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에서 어떤 식 뭔지 모르죠? 그냥 A라고 잡으면 돼요. 네모라고 잡아도 되고요. 자 어떤 식에서 이 녀석을 빼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뭐 했어요? 더했더니 뭐가 되더라? 얘가 되더라. 이 물결친 부분을 식으로 이 한글 부분을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어떤 식 우리가 모르면 이제 네모라고 하는데 식 자체를 모를 때는 그냥 영어 대문자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에서 이 녀석을 통째로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통째로 빼야 할 것, 잘못한 거는 보지 마세요.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실제로 한 건 뭐예요? 얘를 통째로 뭐 했더니 더했더니 뭐가 되더라? 6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더라. 이러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식 A를 구한 다음에 원래 문제가 하려고 했던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얘를 통째로 더했기 때문에 괄호하고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어차피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으면 괄호 의미 없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데요. 항상 어떤 식의 어떤 과정의 첫 번째 식은요,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녀석의 올바른 형태를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암산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암산하셔도 돼요. 항상 첫 번째 식은 그 문제 상황을 그대로 한글을 그대로 식으로 옮긴 그 형태를 써주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A에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으니까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자 우변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6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우리는 먼저 A가 궁금한 거니까 이 식을 좌변에 있는 여러 4개의 항을 두해서 A만 남기두고 다 옮기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변은 원래 있던 건 그대로 써주고요. 6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옮길 애들을 옮겨서 쓰게 되면 이항되면서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3x로 넘어오고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로. 자, 이항 했으니까 동류항이 있으면 정리해주면 되고요. 6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x는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계산은 바른 계산이 되겠네요.
자, 어떤 식을 찾아봤더니 요거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이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인데 하려고 했던 건 얘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저 식 자체를 통째로 빼려고 하는 거다. 괄호 안 치면 당연히 틀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바른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에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괄호 풀어내면서 안에 있는 녀석들 부호 바꿔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괄호 풀어냈으니까 동량 하시면 되시죠. 4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x는 플러스 7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올바른 계산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자, 어떤 식의 이 녀석을 더해야 할 것을 실주로 한 건 뺐더니 얘가 나왔더라. 이거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일단 어떤 식은 지금부터 A라고 나타내 보겠습니다. 어떤 식에서 2x-3을 뭐 했더니 통째로 뺐더니 그게 뭐가 되더라? x제곱 플러스 4x-5더라. 이 부분을 기억이라고 하고 풀어놓겠습니다. 자, 일단 괄호를 풀어야 되죠.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기 때문에 저 괄호가 풀리면서 안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바뀌면서 나오게 됩니다. 괄호를 풀어내도 동류항이 생기는 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A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A는 하고 A랑 같이 있는 이 항들을 반대편으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변 원래 있던 애들은 그대로 써주고요. 이제 좌변에 있는 이 마이너스 2x와 플러스 3을 이항한 값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항하면 이렇게 부호가 바뀌게 되고요. 이항 됐으니까 동류항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일단 2차항은 x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1차항이 플러스 4x 플러스 2x이기 때문에 계산돼서 플러스 6x 계산한 걸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면서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를 찾아봤더니 얘가 A라는 걸 알아냈어요. 뭐 따로 이렇게 따라서 A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조금 더 정리해 두시면 조금 더 식이 조금 보기 편한 식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자, 이때 바르게 계산한 걸 구하는 거고요. 자, 바른 계산은 얘를 더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식 A, 즉 여기에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른 식은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때는요, 내가 구하는 게 뭔지 왼쪽에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호를 쓰게 되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부터 오른쪽에 쓰는 애랑 같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등호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등호는 항상 그 등호의 왼쪽에, 즉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서술형을 쓸 때는 선생님 이렇게 바만 쓰시면 안 되겠죠. 서술형을 쓸 때는 바른 계산은 하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공부할 때는 굳이 그렇게 우리가 피곤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서술형은 진짜 없어져 버려야 되는 정말 아주 나쁜 교육 방침인 것 같아요. 채점 기준도 되게 애매모호하고 어떤 선생님은 채점하는데 감점 주는데 어떤 선생님은 맞다고 하고 막 그래버리죠.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취지는 좋기는 한데 취지는 좋은데 실제 여러분들 교육 현장에서는 안 좋죠.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바른 계산 해볼게요. 바른 계산은 자, 어떤 식 우리가 찾아낸 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고 여기에서 얘를 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3을 통째로 더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이 괄호가 어차피 의미 없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요. x 2차항은 얘밖에 없으니까 쓰면 되고요. 1차항은 플러스 6x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8x 상수항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돼서 이게 문제가 요구하는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